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합격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3월 26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 급수별로 시험 전에 적중 예상 문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확실히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오쌤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매달 확인하시고 계시는 적중 예상 문제와 총평 강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3월 26일 총평 시험 어땠을까 난이도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프 중에 제일 어려운 영역은 듣기 3부분 단문이었습니다. 하나의 단문에 질문이 2개가 나오고 듣기가 단문이 제일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듣기 단문이 제일 어려웠고 쌤 이번에 4급은요 수준이 좀 평이했습니다. 1부분, 2부분도 듣기 마찬가지로 좀 다른 달에 비하면 좀 쉬웠고요. 그리고 듣기와 쓰기 역시 그런데 쓰기 제2부분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 하나, 기술. 한 남자가 여자에게 머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단어, 치수라는 단어 하나 빼고 다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점수 여러분 기대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선생님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학원 강의할 때 듣기를 1부분 먼저 나가지 않아요. 듣기는 2부분하고 3부분이 11번부터 25번까지 그리고 26번부터 35번까지가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와 2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입니다. 이 25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어려운 내용보다는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공략을 하십시오. 이번에도 동작과 동작에 비해서 특히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 21권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1부분 일치불일치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이 부분으로 가십시오. 이 부분하고 3부분을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매달 총평에서 언급해 드리는데요. 4급은 공부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쓰기, 독해, 듣기로 들어가시고요. 듣기도 1부분 먼저 하기보다는 2, 3부분 그리고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 많이 들어본다. 이렇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난달에 여러분 딱따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평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1월 달이나 2월 달에 나왔던 어휘들이 3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4월 혹시 시험을 준비하신 학우님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어휘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항상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창문을 닦다 좀 높이 있으니까 창문을 닦을 때 좀 조심하세요 라는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어떤 동작을 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문을 닦다 차,窗户 이런 어휘들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쓰기 제2부분에요. 빈 캐리어가 나왔어요. 캐리어 듣기 먼저 확인하셨으면 이런 단어들 외워놨다가 숙제하셨다가 쓰기 제2부분에 충분히 활용해 보셨으면 아주 좋았을 팁이고요. 그래서 캐리어는요. 싱리시앙이고요. 너무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때, 넣을 수 없을 때 이런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를 써서 넣을 수 없다, 황, 팡, 무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가능보호는요. 한국어의 의미로 따지기보다는 표현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팡, 무시아 이런 표현으로 학습해 보시면 회화에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캐리어에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남자가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行李箱放不下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자, 어떤 주스가 있는데 이 주스 먹으면 다이어트가 가능하대 라고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뭐든지 많이 마시면 다이어트가 되겠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能减肥 보세요. 이런 어휘들이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4월 이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 강의에서 이렇게 제가 강조해드리는 어휘들은 반드시 학습을 하고 암기를 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다른 영역에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므로 듣기는 어느 부분을 공략한다? 이 부분과 3부분을 반드시 먼저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부분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1부분은 열문항인데 5대5 비율로 나옵니다. 5대5는요. 상반되는 내용이 5문항 그리고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5문항 나와서 5대5 비율로 나온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기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쓰기와 독해를 공부하셔야지만이 독해 해석 능력을 빨리 향상시켜 주셔야지만이 듣기에 가서 보기를 빨리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는지.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훈련해 볼게요. 별표 옆에 있는 보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教育孩子要注意方法.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방법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제 조건 2가지 어휘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教育孩子, 아이를 교육하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注意方法,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실게요. 教育孩子既要有耐心, 끊어 읽어주시고요. 也要注意方法. 자, 첫 번째 시작할 때 教育孩子 언급이 됐죠. 그리고 나서 也要注意方法 언급이 됐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치불일치, 네, 일치함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실제 시험 볼 때 여기까지 듣고 바로 답 체크하고요. 저는 다음 보기를 보고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께서 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중국어 공부하는 방법과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다소 다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딱 풀고 여러분들은 다음 문제를 해석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들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듣기에서는. 이런 것들은 100%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教育孩子既要有耐心, 여러분 耐心 이런 거 듣기에 나오면 다음 달에 독해 제1부분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방법에도 주의해야만 합니다. 平时少对孩子说一些批评的话. 여러분 제가 1번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에게 야단치는 말을 적게 하고 이거와 상반되는 내용에 또鼓励他们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한다. 비아오양이나 구리, 피핑이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자주 나오는 언급이니까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5급 어휘인데 혹시 몰라요.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오니까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例如可以常常对他们说 그들에게 자주 얘기해 주세요. 你真棒, 너는 너무 훌륭하고 你太聪明了, 너가 너무 똑똑하단다라는 칭찬을 예를 들어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후반부의 내용은 안 들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기를 확인하고 간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 응용해 보실게요. 1楼的卫生间. 자, 1층의 화장실은 无法正常使用. 어휘가 부족해서 이런 섹션들을 해석을 못하면 안 돼요. 无法는 뭐 할 방법이 없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2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1층의 화장실, 卫生间이 나올 거예요. 그럼 1楼의 卫生间에 대한 상태를 잘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시험 보시는 것처럼 刚才我看到通知, 제가 조금 전에 통보를 보았습니다. 공지사항을 봤는데요. 说 얘기하기를 1楼和 2楼的卫生间, 1층과 2층의 卫生间 화장실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어본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몰라서 못 들었을 거예요. 暂停 잠시
멈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사용하는 것을 멈추다니까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미 보기가 사용할 수 없다가 나왔거든요. 지금 똑같이 잠시 사용하는 것을 멈추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로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2번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暂停使用 이 단어를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暂停이란 단어가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듣기 일부분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수준이 높았을 듯 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서 1층과 2층의 화장실은 잠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들어보고 일치함을 판단해 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눈은 다음 보기를 해석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거 들어가셔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안 들으면 되겠네 라고 연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我只好去了3楼 내가 어쩔 수 없이 3층에 갔는데 结果发现 근데 결과적으로 발견했죠. 好多人在那儿排队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줄을 서 있는 걸 보았죠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의 내용들은 굳이 들을 필요 없어. 暂停使用 선생님이 별색 처리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들어보면 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또 응용해 보실까요? 세 번째. 父母可以和孩子玩打针游戏. 부모는요, 아이들과 여러분 술먹 구조 잡아주셔야 돼요. 왈, 놀이를 하다, 打针游戏. 우리 주사 놀이를 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병원 놀이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부모는 아이들과 병원 놀이를 해야 돼요. 주사 맞는 놀이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玩打针游戏의 키워드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许多儿童都怕打针. 많은 아동들이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외의 호시告诉我, 한 간호사 쌤이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父母在家可以和孩子玩打针游戏.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나왔죠. 부모는 집에서 아이들과 주사 맞는 놀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让他们熟悉打针的过程. 그들로 하여금 주사 맞는 과정을 익숙토록 해야 합니다. 时间长了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孩子就不会那么害怕了. 그렇게 주사 맞는 것이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적중 한번 할까요? 이런 그림 나오면 아이가 주사 맞는데 막 엉엉 울거나 주사를 아이에게 주는 그림 나옵니다. 그러면 许多儿童害怕打针 이런 식으로 문장 쓰기질 이 부분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100%. 그렇다면 여기선 똑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치함을 판단해 주면 되겠다. 여러분 느껴보시는 거 있죠? 뭡니까? 무조건 보기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보기의 내용에 1년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이번에는요. 3월 26일 시험은요. 듣기 1부분, 2부분 바로 들으면 똑같이 언급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들리는 게 정답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응용해 보실까요? 附近商店的生意. 여러분, 生意란 단어 뭐죠? 장사. 근처 상점의 장사가 越来越差了. 이 두 개의 어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장사가 가면 갈수록 차는 여러분 수준이 안 좋다, 좋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 不好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처의 상점의 장사가 가면 갈수록 안 좋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장사가 잘 되냐? 아니면 잘 되지 않냐 이것만 딱 두 가지만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天气暖和了 들으면서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街道上也慢慢热闹起来 아마 街道上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안 들어도 돼요. 거리도 천천히 热闹起来 적어도 수로 위주는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거리도 점점점 사람들이 나와서 시끌벅적해진다는 말이겠죠. 附近商店的售货员说 근처에 있는 상점에 물건 파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最近晚上出来散步的人多 요즘에 저녁에 나와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店里的生意店里的生意 나왔으면 그 뒤에 있는 내용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也比以前好了. 보세요. 요것만 나와도 이전보다 장사가 좋아졌습니다. 잘 된다란 말이겠죠. 차 대신에 어떤 제시어가 나왔어요? 好了가 나왔으니까 일취, 불일취, 불일치.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항상 보기에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기를 확인한다. 이 과정을 훈련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적용해 보실까요? 자, 温师傅平时晚上会出去锻炼. 여러분 사람 이름 주의 안 하셔도 신경 안 써주셔도 되겠죠. 이 원师傅는요. 평소에 저녁에 出去锻炼 나가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平时晚上 평소에 저녁에 무엇을 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된다. 정말 나가서 운동하는지 여부를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기를 확인하면 내가 마땅히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温师傅平时晚上都在家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딱 들으면 일치, 불일치, 불일치라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文师傅께서는 저녁에 거의 집에 계십니다. 可能是他孙女正在弹钢琴. 여러분 요런 거 듣기에 나오면 쓰기 제1부분과 2부분과 다른 영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손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서 所以他听不见你敲门. 여러분敲너무 중요한 이름절 동사죠. 당신이 문 두드리는 것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你再大点声试试. 좀 크게 해보세요.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마치 집에 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이 들어서 다시 확인차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晚上都在家 그 뒤에 있는 내용 안 들어도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계십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 1부분의 일치 불일치 판단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셨을 거예요. 烦恼 烦恼는 보통 동사로서 걱정하다, 고민하다, 근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遇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일을 遇到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래서 걱정하는 일을 만나게 된 이후에 要找人商量 사람을 찾아서 상의해야 된다. 어떤 사람과 상의를 해야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는 사람과 상의해야 돼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것은 遇到烦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找人商量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人人都有烦恼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근심은 있죠. 遇到烦恼时 이렇게 나왔으니 그 뒤에 거 잘 들어가야 되겠죠. 不要乱想 여러분 乱想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다, 멋대로 생각하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要先让自己冷静下来 먼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침착하게 하고 及时找到问题出现的原因 문제가 나타난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然后再积极想办法解决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내세요. 무엇을 할 방법을 생각해낼까요?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找人商量이란 내용이 언급된 바 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려웠을까요? 烦恼란 단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제시해드리는 이렇게 별색 처리한 내용들을 많이 읽는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不要乱想先让自己冷静下来找到问题出现的原因积极想办法解决 그렇죠. 그래서 네,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불일치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부분 벌써 쌤이 6문항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해커스 교재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교재 가지고도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온다? 동작 및 상태에 관련된 문제가 절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듣기에 50%는 어휘 싸움이고요. 50%는 표현입니다. 표현대로 공부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빠가
아이가 상대방 엄마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우리 아이가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사과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표현 외워보실게요. 농루안 이런 표현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다. 농루안러客厅까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견딜 수 없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게 어순별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热的受不了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뭐가 정답이었냐면 너무 덥다. 형용사 뒤에 지러 들어가면 너무너무 형용사하다를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듣기에 热的受不了 정답은요. 热极了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는 문제에 이렇게 정답을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표에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쇄를 해드릴게요. 여자는 어떤 동작을 할까요? 당연히 표를 작성하는데 이 술목 구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급 준비하시면서 이런 술목 구조 꼭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표를 작성하다 디엔비아어그 꼭 외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지 마라, 비에다라오 이런 사급 필수 동사들 꼭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아들이 곧 있으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考大学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갈 거예요. 만들어 볼게요. 带孩子出去旅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 입시를 앞두고 考大学 너무 정신적인 긴장을 놓치지 마라. 긴장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해서 방송 요런 것들 어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에 요렇게 중요한 어휘들 선생님이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质量不错. 여러분 오늘 质量이라는 단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품질은 꽤 괜찮은데 색깔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해서 质量 이런 거 꼭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빠가 딸아이에게 버스 타고 가는데 현금을 들고 가렴 따이 시엔질이라고 하니까 아빠 요즘에는요 거의 다 휴대폰 결제예요. 여러분 휴대폰 결제는 듣기와 독해에 정말 많이 언급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 결제 한번 읽어보시죠. 手机付款 적어도 여러분 4급 시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어휘들은 꼭 숙지하고 간다라고 총평 강의를 통해서 어휘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사장님이 직원을 한 명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쓴 보고서가 不够详细 해석해 보시죠. 충분히 상세하지 않다. 그럼 제가 다시 적을까요? 라고 하니까 다시 꼼꼼하게 적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상세하지 않다. 不够详细 이런 내용들을 바로 마킹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3자가 아직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냐고 하니까 고속도로상에서 车出了点问题 여러분 出了点问题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은 차가 어떤 상태죠? 고장이 난 거겠죠? 요런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다, 车坏了 이렇게 우리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꿔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같이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남동생이 国外读硕士 여러분 이거 뭐죠?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 외국에 가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 그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으로 정답 바꿔서 나올까요? 유학을 하다라고 해서 리우슈에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쌤이 지금 이렇게 적어드린 것은 보기의 정답이었고요. 밑에 거는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암기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수님께서 학생에게 방학 전까지만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된다 그랬는데 반드시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요. 품질을 보장해야 된다. 물건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정말 잘하라고 권면을 할 때 프로젝트를 잘 완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保证质量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을 보장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保证质量 이런 거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는 쇼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쇼핑하러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 쇼핑하는 게 등산하는 것보다 더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쇼핑하는 건 꽝지예요. 꽝지에 비 파산 하이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很累 이런 것들. 너무 재밌는 표현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제 풀면서 크크 나랑 똑같네. 꽝지에 비 파산 하이레 이러면서 따라 읽었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요. 아주 피곤해. 很累 이런 것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할까요? 며칠 된 음식이었어요. 이미 상했는데 음식이 남아서 상한 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서 바로 버릴게요 라고 해서 쓰레기를 버리다 렁라지. 여러분 렁은 어디서 나왔었어요? 2월 시험에 나왔었죠. 2월 쓰기체 이 부분에 나오니 다른 영역의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네.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다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독해체 일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다 렁라지였고요. 자, 여러분 이거 꼭 외우세요. 뭐할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없었다. 라이브지. 뭐 할 시간적 여유가 될 수가 없다. 공연을 볼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거 꼭 나올 수 있습니다. 공연을 볼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쿠아리움을 갑니다. 가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못한 거죠. 여자가 걱정을 합니다. 라이브지 칸 연주. 공연을 보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괜찮아. 늦으면 다음 공연도 있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해서 라이브지 칸 연주 이런 거 나왔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단문입니다. 단문이 이번 4월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죠. 자, 여러분 음식이 좀 짜요. 그럴 때 이 화자는 뭐라고 하냐면 설탕을 좀 넣으세요. 그러면 짜고 그쵸 짠단 그쵸 짜고 단맛이 딱 섞여서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이 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아디얼탕 그렇게 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좋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잉샹健康 요렇게 한 문제의 단문이 나왔어요. 단문은 여러분 두 문제를 빨리 보기를 확인하셔야지만이 들리는 게 답이에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두 개의 보기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푸는데 뭐가 뭔지 잘 체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비닐봉투 왜 사용하죠? 맞아요. 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이유는 싸서 비엔이 너무 쉬워서 쌤 안 넣어드렸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비닐봉투를 적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少用塑料袋, 塑料袋 꼭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다른 영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대도시에 사는 것과 小城市, 지방도시에 사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맞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라고 해서 징지压力 있다. 이거 정답이었어요. 大城市과 小城市를 비교해 주는 단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大城市과 小城市의 차이점과 단점은 각각 있었어요. 각각. 그래서 각각마다 차이점이 장단점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문제에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단문은 이런 게 나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父母是孩子的镜子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이에게 책을 읽히고 싶으면 먼저 부모가 책을 보세요. 그렇죠?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싶으면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정답이었죠. 严格要求自己까지 단문 우리 정답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문이 어려우면 바로 단문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독해대 3부분을 천천히 많이 읽으면서 트레이닝 하시면 이 듣기 단문과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쌤이 추천해드리는 방법대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보기를 확인한다.
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해 실력이 이미 정도 베이스는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긴 확인하시고 비슷하거나 혹은 상반 내용 되는 내용들이 5대5 비율로 나올 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쌤이 듣지 마라 그랬어요. 수로 위주로 핵심 키워드 잡고 예를 들면 물건 사기 아니면 자녀 교육 이런 것들에서 항상 나오는 상황별로 제시될 수 있는 표현과 어휘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통으로 암기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평 강의에서 쌤이 통문장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거 좀 더 신경 써서 가보시면 다음 달 시험 준비하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분석해 드렸어요. 자, 독해 가보실게요. 독해 이번에 굉장히 쉬웠어요. 일단은 무조건 나오는 품사는 여러분 뭐게요? 동사, 명사, 형용사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 주의해야 될 것은 부사가 많이 나왔어요. 부사. 3개나 나왔어요. 세문학까지 나왔다. 그래서 부사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4급 공부하실 때 기본은 뭐냐면 어휘예요. 어휘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를 기억하는데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까지는 열심히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떤 어휘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름절 동사는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토의 품사 뭡니까, 여러분? 동사. 자, 이거 해커스 교재 당연히 다 적중했는데 가는 우리 해커스 독해 파트 보면 20번에 나오는 예문입니다. 서둘러서 가다, 제 시간에 다다르다라는 의미로서 이번에는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 간보꾸얼라이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품사 가는 동사 이런 게 조금 어려웠을까요? 조금 어휘 부분에서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런 거 조금 어려웠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 꾸이딩은 뭐예요? 명사로 아는데 이번에는 동사로 나왔습니다. 학교는 규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명사, 동사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명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국이 나오면 그렇게 토마토 계란국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시홍시탕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사 읽어보실게요. 수입은요, 명사, 수입, 소루. 그렇죠. 그 다음에 지앙라의 장래, 명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왔고요. 동작, 별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쓰기 제2부분에 4월이나 5월에 동작하는 그림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동작 나올 수 있습니다. 명사, 동조. 그래서 동사 다음에 명사. 그럼 지난달에는 동사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마다 나올 수 있는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휘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간다라고 가셨으면 좋겠고 자, 수음비엔의 위치는 어디라 그랬어요? 첫 번째 수로하는 김에 두 번째 수로하다 이런 거 외워주셔야 되고 이번 듣기에도 나왔거든요. 수음비엔 위치 너무 중요하고 부사. 해커스 교재 이번에 쓰기 제2부분 너무 좋죠. 템플릿에서 마치 뭐뭐인 듯하다. 하오시안 가지고 정말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사 마치 뭐뭐인 듯하다. 하오시안. 자, 이번에 지우징 부사 되게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쓰기 제1부분에서 지우징과 바꿔서 나올 수 있는 표현으로서 따오디 도대체도 나온 바 있거든요. 부사.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동사는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매 시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명사와 그리고 부사 등이 자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이런 어휘들이 다음 달에 다른 영역에 꼭 나오니까 독해 제1부분의 10개의 어휘는 반드시 외우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독해 제2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접속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접속사는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접속사는 누구랑 짝지를 이룬다라고 해서 교재를 통해서 접속사의 호응 구조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뒤 문맥상의 순서상의 흐름과 지시대명사의 사용에 관련된 것들을 응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독해 제3부분은요. 해커스 교재의 수준을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모의고사 수준하고 해커스 교재 수준이 실제 시험하고 어때요? 난이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 교재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 현장 가면 독해 제3부분은 정말 쉽게 풀어낼 수 있고 자 여러분 180점 합격만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만 공략하세요.
듣기는 2부분하고 3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고 두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이었어요. 자, 독해에서 제일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3부분이에요. 그래서 쌤, 저는 180점 합격만 있으면 돼요, 쌤. 제발 따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휘 일정한 수 외우시고 해커스 교재에 있는 거, 그리고 독해제 3부분 하루에 2개도 좋습니다. 실력이 되신 분은 5개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푸세요. 그러면 독해제 3부분의 점수는 훅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독해는 독해제 3부분을 공략한다라고 들어갈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독해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 배분이 안 되면 안 돼요. 40문항인데 4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속독, 정독이 아니라 속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듣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빨리 수어를 찾는 연습. 불필요한 성분들 버리고 빨리 수어 위주로 중요한 키워드를 잡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독해였어요. 자, 우리 쓰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특수 문형은 빼이자 구문하고 연동문 이 두 문항이 나왔고요. 형용사 수러문 나오지 않고 동사 수러문 위주로 8문항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쓰기 제2부분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열쇠 너무 쉬웠죠? 그 다음에 검은색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딸.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선생님 프린트에도 있죠. 빈 캐리어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러분 킬로미터 나오면 문형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 4개는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지금 9년치 시험 보고 있어요.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 단어는 처음 나왔어요. 자, 근데 제가 이번 달은 여러분 좀 집중을 해서 들어갔어요. 왜냐면 최근에도 쌤한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HSK가 개정이 됩니까? 바뀝니까? 이런 질문을 쌤 한 달에 몇 번씩 들어요. 작년에 교육부에서 앞으로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와전이 되어서 HSK가 바뀐대 라고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정부에서도 3월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3월 이번 시험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가봤어요. 별 변화 없어요. 오히려 이번 2022년은 여러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기출이 정말 많이 나와요. 지난달은 2020년 5월 시험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교육부에서 조금 수준을 높인다고 하니 이런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일상생활인 듣기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야, 너 운전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치수가 쓰기 제2부분에서는 처음 나왔던 어휘인 것 같지만 어디에는 많이 나온다? 듣기 스크랩을 열심히 트레이닝 하신 분들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역만 잘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조금씩 투자는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듣기 2부분, 3부분, 독해 3부분, 그리고 이런 쓰기 제2부분은 해커스에서 템플릿을 제시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외우고 가시면 5개 그림 중에 4개는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많이 희망적이죠? 그래서 듣기 스크랩도 활용을 해서 쓰기 제2부분에 써내자. 개정 변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쌤이 변화되면 이런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총평 강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이었어요. 지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쓰기에서 어떤 문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일단은 문자를 보내다 파신시도 가능하고요. 신시는 명사로서 정보예요. 정보. 자, 광가오상더 더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명사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겠죠. 여러분 가짜이다 어떻게 해요? 지아더. 그거 가짜지. 여러분 중국어로 얘기해 보세요. 是假的. 그러면 자연스럽게 是假的. 아, 수로하고 假的가 목적으로 나오네. 이렇게 평소에
지아만 외우기보다는 가짜이다. 해커스 교재에서는 이렇게 독해 파트에서 어휘를 외울 수 있도록 통문장, 자주 쓰는 표현으로 제시해드리거든요. 가짜이다, 是假的. 그래서 호응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어법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이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술목은 뭡니까? 가짜이다, 是假的. 이렇게 잡아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러 자리에 뭐 넣을까요? 是. 그쵸.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뭡니까? 거의다가 이렇게 치후 요런 부사들. 종종 총평 끝나고 나서 쌤 왜 문제가 달라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아무래도 실제 문제를 쌤은 가지고 와서 좀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모두가 지후 도시. 그러면 뭐가요? 정보가, 그 다음에 목적어는요, 가짜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러 잡고 주어와 목적어 잡고 그래서 정보가 거의 가짜입니다. 주술목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딱 하나밖에 없네요. 광고상의 정보가 혹은 인터넷상의 정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광고상의 정보가 거의 모두가 가짜입니다. 广告上的信息几乎都是假的. 여러분 이번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是이라는 문제, 동사가 세 문항 나왔어요. 是만. 그쵸 여러분. 요즘에 2월달은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월달엔 너무 하나에만 집중되는 그 추세인 것 같아요. 실만 3개 나왔는데 쌤이 실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법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광고상의 정보가 거의 다 가짜입니다. 广告上的信息几乎都是假的까지 주술목 먼저 잡아주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치라이는 딱 봤을 때 동사가 있어요. 동사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서다, 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치라이는 뭐로 쓰였을까요? 방향보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커스 교재 학교피치 5번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일어서기 시작하다, 짠러, 치라이 이런 표현으로 공부하면 이거 어법, 방향보호 모르더라도 어순배열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누가 서기 시작했을까요? 주체, 하이스만, 주술보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더 나오면 무조건 어디 앞에? 수로 앞에서 내가 설령 이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딱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로서 수로는 뭡니까? 서다, 짤러. 그 다음에는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보어 들어가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하이스면 짤러 칠라이 어떻게 일어서기 시작했습니까? 더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휘 모르면 하나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휘들을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흥분하다 누구 있어요? 싱펀 이런 거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수러 그 다음에 그 뒤에는요 보어 그 앞에 부사어 들어가서 6대 문장 성분의 어순에 맞게끔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孩子们兴奋地站了起来. 아이들이 흥분해하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孩子们兴奋地站了起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술목 구조가 너무 간단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사급 필수 동사 모르시면 안 돼요. 뭡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험을 쌓다 이런 식으로요. 쌓다, 찔레. 여러분 찔레가 나오면 항상 짝꿍이 누구죠 여러분? 꽁주어, 징리 혹은요 꽁주어, 징옌. 징옌이 나오면 더 쉽겠죠. 요런 술목 구조를 먼저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경험을 쌓다. 누가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술목.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듣기 3부분을 제외한 난이도가 거의 중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잡한 특히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수로도 안 나왔거든요. 단순한 수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주술목 잡아볼게요. 쌓았어요. 업무 경험을 쌓았어요. 누가 쌓았어요? 이 기자가 주어, 수로, 목적어 잡고 그 다음에 더 나왔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어떠한 경험을 쌓았으니까 풍부한 경험,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였다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문제 유형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보어,
부사어, 관형어 이런 것들이 골고루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这位记者积累了丰富的工作经历. 이 기자는요. 풍부한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꼭 외워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些袜子 이러한 양말들을 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할까요? 명사 나왔습니다. 또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성문이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요. 자, 사급 필수 동사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죠. 부합하다. 여러분 무엇에 부합합니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标准 별표. 원래는 여러분 동작이 아까 나온다 그랬어요. 동작이 나오면 동작이 표준적이다. 비하오주는 형용사로 쓰여요. 하지만 여기서는 뭘로 쓰였으니까 명사로 쓰였다는 거죠. 국제표준, 명사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다. 역시 술목 구조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제표준에 부합합니다. 무엇이 국제표준에 부합할까요? 품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수로 잡고 또 부허. 어디에 부합합니까? 구어지 비하오준. 무엇이 부합합니까? 네, 주, 술, 목을 잡는 것이 중국어 어순별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양말들의 품질이 국제표준에 부합합니다.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这些袜子的质量都符合国际标准. 그래서 이번 시험은 단순한 술목 구조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 동사, 동사 실이 세 문항이나 나왔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6개 이상은 맞춰보실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오치장이 나왔어요. 따오는 보통 따오가 동사로 쓰일 때는 공항에 도착하다겠지만 여기서는 따오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총이 있죠. 그러면 총 A, 따오 B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따오치 장이 있고 총 D는 장소가 나오니까 요이 賓관은 유명한 호텔이에요. 賓관만 알아도 요이 몰라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총 A, 따오 B를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급 이번에 부사 되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여러분 야오는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오는 조동사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수로가 없는 예문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야오를 조동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로가 없는 문장은 없으니 야오를 얼마 걸리다라고 동사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의 역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장 성분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야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뭡니까? 15분이 야오 걸리다. 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로는 뭡니까? 대략 15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술목 잡아주시고요. 앞에 따 유에는 붙어져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앞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종에 따오비까지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이 賓관에서 공항까지는 15분이 대략 걸립니다. 이야오가 동사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종 요이 賓관到机场大约要15分钟. 네, 해커스 교재 학교빛에 5번, 6번에 나와 있는 예문들입니다. 적중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꼭 관련된 형태를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했겠죠. 여기까지가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예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베이자구 부분과 그리고 연동문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다거저후. 저는 다거저후를 난이도 상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거저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원래 다저후가 동목이합사예요. 그래서 사이에 인사를 한번 하다라고 해서 이가 생략이 돼요. 다거저후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술목이 이미 붙어져 있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다, 다거저후. 그래서 수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我去 나왔으니까 뭐죠? 연동문. 그러면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로, 두 번째 수로 연동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인사를 할 때 혼자 인사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인사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단어가 붙어져 있는데 이 성분을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찢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我去 끊어주고 끈은 누구랑 연결돼야 하는 대상일까요? 打招呼와 연결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끈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대상, 作家여기까지가 뼈대예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는데 가서 인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누구와 인사합니까? 여기까지가 뼈대인 거예요. 내가 가서 작가와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관용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명사 성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작가밖에 없죠. 근데 어떤 작가예요? 이 소설책의 작가 요렇게 관용어 성분을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먼저 이 뼈대를 먼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소설책의 작가와 인사를 하려고 해. 我去跟那本小说的作家打个招呼 까지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가다, 去. 그 다음에 인사하다, 打个招呼 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동 구조였습니다. 자, 아마 오늘 10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자, 被认为 거의 5급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被认为는 누구로 하여금 뭐뭐라고 인식되어지다라고 덩어리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면 被 뒤에는 누가 생략된 경우의 수, 행위자가 생략되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뭐라고 인식되어져. 그럼 여러분 그 이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술목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또 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 뒤에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안 되잖아요. 여행 도시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왜요? 중국어에서 주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이 먼저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여겨집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라고 여겨집니까? 여행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뼈대예요. 여기는 여행 도시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여겨집니다. 근데 어떤 여행 도시 여러분? 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령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아시아의 제일 아름다운 여행 도시. 그래서 이렇게 여행 도시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여행 도시로 여겨집니다. 这里被认为是亚洲最美丽的旅游城市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선생님이 단어를 조금 바꿨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시고 문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0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예문인 듯 합니다. 这里被认为是亚洲最美丽的旅游城市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문형에서는 연동구조와 빼이자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쓰기제 이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5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템플릿을 장문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림 상황 묘사, 아니면 사진에 있는 사람에게 할 법한, 아니면 사진에 있는 사람이 할 법한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중복되는 어휘 없이 중복되는 패턴 없이 써주셔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양한 패턴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면 연상이 돼야 되는 예문이 있어요. 뭐 열쇠나 휴대폰이나 지갑. 이거 이번에 2021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열쇠나 지갑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떤 대상을 잃어버렸다. 이런 게 패턴이죠.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받자음을 써서 내가 마치 열쇠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我好像把钥匙弄丢了. 이런 구조를 통해서 패턴을 학습한 다음에 쓰기체 이 부분에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받자음은 첫 번째 썼습니다.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我好像把钥匙弄丢了. 자, 두 번째는요. 戴. 안경을 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많이 쓰는 템플릿이죠. 이 안경 끼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我觉得戴这个眼镜很好看.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에더가 긴 목적어를 가지고 있고 그 이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또 주술로 이루어졌네. 이런 구조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이 나오면 반드시 누구로 외워야 되겠다. 안경이나 모자 나온다고 선생님 얘기했는데 적중되었습니다. 이 안경 끼니까 참 예쁘다라고 생각해. 我觉得戴这个眼镜很好看.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할 법한 이야기.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我觉得. 이런 패턴을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콩 적중했어요. 최근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걸 진짜 좋아하는 거. 네, 그림에는요. 하나의 빈 캐리어가 있습니다. 존연문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태, 상황 묘사. 두片上有一个空行李箱 어렵지도 않아. 이런 것들을 응용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5개를 다양한 문형으로 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图片上有一个空行李箱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이거 어려웠을까요? 기술을 뭐라고 할까요? 지수. 사실은요. 실제 시험은요. 한 남자가 머리를 다 하고 나서 뒤쪽에 거울을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쌤이 욕심을 내자면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发型师이라고 해요. 发型师 몰라도 상관없어요. 당신의 기술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 스타일 하나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저는 그걸 좀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할 법한 이야기. 자, 들어갈게요. 당신의 기술이 머리 해주는 기술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你的技术特别好.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 몰라도 머리를 하다 做头发 이런 단어 몰라도 할 수 있잖아. 당신의 기술이 너무 멋진데 你的技术特别好.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예뻐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표현들을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갑자기 멋있어진 것 같아요. 이걸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我突然变漂亮了. 이런 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갑자기 예뻐진 것 같은데요. 我突然变漂亮了. 이런 것들요. 그래서 지수 나왔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대화로 문장을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중에 지수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뭡니까 여러분? 꽁리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에 있다 오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총에 있다 오비보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기를 묘사하면 안 돼요. 꽁리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표현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 요 꽁리. 이 욕공리가 나오면 정해져 있는 문형이에요. A는 B로부터. 그래서 지금 내가 사극 공부를 하기가 막막하신 분들은 쓰기 먼저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정해져 있는 패턴, 문형을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A는 B에서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어. 여러분 아까 따 이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복되는 어휘를 없애기 위해서 따, 까이 똑같은 용법의 어휘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부사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에서 대략 2km가 떨어져 있어요. 我家离这儿大概有2公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묘사해줘도 상관없겠지만 출제자가 이 꽁리가 나왔을 때는 이런 문형을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형들을 오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거니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기제 1분, 2분 완벽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사급을 빨리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4급이 기초가 약해서 올라오신다면 공부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참 돌아가지 마시고요. 해커스 자동발사 중국어 첫컬은 1탄 너무 좋고요. 2탄은 여러분들이 약한 보어에 대해서 그리고 특수 문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재미있는 실용회화로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1, 2탄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4급 우리 전면 개정됐습니다. 적중률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정말 이번에 전면 개정판 나와서 너무 만족합니다. 수업할 때도 굉장히 만족하고 지금 총평할 때도 적중률을 항상 보거든요. 반드시 쓰기, 독해, 듣기로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4급에서 4급 교재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만 이 단어장 향후 중국어 공부하시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보니까 3회독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후기 같은 데 보면. 그래서 1200개 단어장. 처음에는 쌤이 안 외워져서 힘들었는데요. 자꾸만 눈으로 읽고 보고 하니까 단어가 저절로 외워지는 교재인 듯 합니다. 1200개 단어장 추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선생님의 자랑이죠. 적중률 100%, 10일 완성 HSK 4급 쓰기 실적 문제 풀이는 선생님이 만든 자료예요. 수년간 지금까지 시험 나왔던 모든 기출 쓰기에서 나왔던 것들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험 보시기 전에 달달달달 외우면 이 예문들이 듣기, 독해, 쓰기에
골고루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복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내가 빨리 4급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해커스에서 이제부터 기초에서 4급까지 말하기까지 제가 확보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3월은 거의 끝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월에는요. 4월 9일 있습니다. 거의 2주 만에 선생님하고 다시 총평 강의로 만나게 될 텐데요. 4월 9일 또 토요일 시험이 있고요. 해커스 어학원에서 시험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플랫폼은요.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셔서 응시하시면 선생님도 해커스에서 시험 보고 있거든요. 오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주 4월 9일 총평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특징이 있다면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권이면 가능합니다. 교재와 선생님 자료로 이제는 자신 있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할게요. 오해님은 지하요.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